행사한 표보다 남아있는 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자, 권리당원 수 전체 약 155만 명인데 충청, 부울경,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은 끝났죠. 네. 여기 합친 게 30.3%입니다. 거기까지가 한 지금까지 끝난 게 30.3. 30.3. 근데 이제 남은 전남, 광주, 전북이 약 51만 명으로 33%고 네. 서울, 경기가 약 58만여 명으로 38%. 이 두 순회 경선이 끝나야 이제 진짜 사실 전남, 광주만 하더라도 앞선 지역들을 뛰어넘는 그 크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직 이제 권리당원 수도 한참 많이 남아 있고 한참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 30%가 또 남아 있고 아, 네. 맞네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권은 내일부터 권리당원분들 온라인 투표 이게 진행됩니다. 중요하겠네. 내일부터 그리고 목요일부터 ARS 또 투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일까지 투표 못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마 카카오톡으로 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제 이제 온라인이고 예, 화수하게 되고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ARS로 전화가 네, 이제 전화가 가면 이제 갈 겁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네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일 당일에 전국 대의원 투표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53, 긍정평가가 43.3입니다. 와,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6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환율, 그다음에 주식시장 그 이후에 공교롭게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뭐 6,000포인트대로 좀 떨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지난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또 6.4 쿠데타 발언 관련된 이런 후폭풍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항상 여당이 같이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사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으로 이제 비춰지는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야당 공격하고 또 일부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또 방어를 안 해주고 같이 공격하는 일부 당원들이나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진영 내 갈등, 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과 일단 덮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피곤하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막 싸우고 하는 게 피곤하니까 관심 안 갖고. 네. 나는 이게 일단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게 더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주식 문제, 네.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진영 내 갈등은 뭐 전당대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불가피하죠. 예.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령 전당대 당대표 선호도에서 김민석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정청래 후보를 좀 덜 지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 지지층하고 김민석 후보 지지층을 또 보면 정청래 후보 지지층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매우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지난 6월 전까지는 전체 긍정 평가 60% 정도 중에 한 30% 정도가 매우 잘한다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돼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정청래 후보 지지층에 좀 실망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8월 17일 이후에 이 얼마나 잘 봉합이 되고 봉합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각 후보들도 김민석 후보도 아마 지난 주말에 뭐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합 얘기를 좀 네. 한 것 같은데 뭐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느 네.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이 봉합이 일단 제1과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야당하고의 이제 다시 전선이 또 수립이 될 테니까 이제 복원이 될 텐데 아무튼 지난 몇 주 전부터 디커플링 현상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조금
나뉘어져 가지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조금 나뉘어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었어요. 이번 주는 또 여러 매체가 지금 다 떨어진 결과들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지난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고 전당대 이제 컨벤션 효과가 미리 선반영이 돼서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주 연속 하락한 거거든요. 지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진보 진영이 조금 더 많이 잡힐 텐데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은 평시보다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평시 같았으면 더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거. 전 컨벤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대 미래 권력 주자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른 전당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네. 미래 권력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원래 컨벤션 기간에는 진보층이 더 열심히 응답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네. 뭐 당연히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는 좀 예외적으로 대통령 집권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권력 간의 아주 뜨거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뭐 봉합 여부 다 떠나서 지금 이 구조대로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뭐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후보 간에 지금 경쟁이 사실 너무 과열되고 네네. 다시 안 볼 것 같은 뭐 이런 지금 네. 정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8월 17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제가 네. 볼 때는 여야 전선이 다시 네.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제주와 인천 네.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지난 일요일에는 강원, 대구, 경북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기호 순으로 좀 소개해드리면요. 제주를 보겠습니다. 송영길 7.47, 정청래 39.89, 김민석 52.64로 김민석 후보가 제주에서 1위. 인천으로 가면요. 송영길 11.63, 정청래 43.27, 김민석 45.09로 김민석 후보가 1위입니다. 강원으로 가면 송영길 7.76, 정청래 41.94, 김민석 50.30으로 김민석 후보가 1등. 이 차이 많이 나네. 네, 대구로 가면 송영길 후보 5.83, 정청래 후보 47.82, 김민석 후보 46.35로 여기선 정청래 후보가 1위입니다. 네. 경북 송영길 6.92, 정청래 45.71, 김민석 47.37로 김민석 후보가 1위입니다. 네. 누적 결과 보기에 앞서서 혹시 이 지역 결과를 보고 혹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예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래요? 네, 호남 지역은 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었고 네.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팽팽했는데 정청래 후보의 고향으로 알려진 충청도 지역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설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좀 격차가 크진 않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소폭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네. 지금까지 30%가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 나머지 호남 아니 그건 그다음에- 아는데 예, 예. 아니 잠깐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우리 대표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네네. 우리 전문가님은 이런 예측을 하셨냐는 질문이에요. 대략 지금 아니 맨날 뭐 나온 다음에 나 이렇게 예상한 대로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대체로 호남을 제외하고 아니, 호남 나오지도 않은 굉장히 호남 얘기 그만하시고.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상- 예측하셨다는 거죠. 예상대로 나온 거죠. 제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압도할 거라고 예상하셨고. 뭐 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아니 오늘 이번 결과 네. 보면은 제주에서는 압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전체 우리가 1,000명으로 보면 제주도 인구가 굉장히 작기 뭐, 때문에 많지는 약간의 우세 정도 네.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앞섰다고 봐야 돼요.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살짝이나마 이길 걸로 예측하셨다는 거죠. 대구에서요? 예. 김민석 후보가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죠. 네. 와 이게 진짜일까? 뭐 그럼 지난주에 왔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적 결과. 누적. 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합친 겁니다. 네. 5% 가중치 적용해서요. 가중치까지 적용해 아, 버렸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 9.46%, 정청래 후보 44.55%, 김민석 후보 46%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1.45%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와. 1.45% 포인트 차. 네. 상당히 치열합니다, 진짜. 네. 지금까지는 아무튼 이런 결과입니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누적으로? 표수로 보면 3,086표, 격차로 보면 1.48% 포인트. 이거는 사실 아니 1.45 이건 누적을 합친 거야. 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 가중치 뺀 거고 이거는 네네. 가중치 넣은 거. 전략적. 사실 여론조사에서 1% 2% 포인트 차이면 거의 박빙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1,000명 기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뭐 현재까지는 그 한 30% 진행된 투표가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호남 그다음에 경기 서울 보지 않고는 네. 예측하기 어려운 모른다는 얘기 여론조사 하셨습니다. 방법론상으로는 완전 팽팽하다고 봐야 모른다는 됩니다. 얘기 네네. 얘기하셨고요. 네. 자 최고위원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보지 않고 네. 그냥 누적으로 순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20.27, 박선원 16.73, 한민수 14.40, 서미화 14.24, 김용 12.65, 이성윤 11.89, 임미애 6.69, 김용호 3.13. 5위 싸움이 치열한데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의 지금 퍼센트 차이는 0.76% 포인트입니다. 네, 3,190표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5위와 6위 왜냐 한 명은 당선이고 한 명은 낙선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 후보, 이성윤 후보. 네. 네.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 있습니까?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호남 표심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굳이 따지자면 친명과 친청 후보들 나누면 친명 후보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 마지막 지금 순위상으로 하위권에 있는 후보 임미애 후보, 김영호 후보가 친명 주자들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도 친명, 친청 이렇게 명명하시는군요. 그렇게, 예, 여론조사 어. 그 통계 그 표가 나올 때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남은 변수 지금 당대표 선거는 뭐 그대로 구도가 이어지겠지만 이 최고위원 선거는 좀 네. 구도가 깨질 줄어들 수 수도 있다. 한두 분이 여기서 한두 분이 지지를 선언하고 친명 주자 중에 드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김영호 오.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네. 지금 임미애, 김영호 후보 뭐 두 분이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설은 임미애 후보 또는 김영호 후보가 네. 여기에서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슬아슬한 김용 후보를 좀 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후보들의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관전자들의 여의도 정가에 있는 관전자들의 그런 분석 중에. 설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위 싸움이 뭐 1, 2위 싸움보다 더 치열하죠. 관심이 더 왜냐하면 중요하고. 3대 2가 어느 쪽이 3위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당 대표 이 당 청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데 사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5위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가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 네. 지금까지 행사한 표보다 남아있는 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자, 권리당원 수 전체 약 155만 명인데 충청, 부울경,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은 끝났죠. 네. 여기 합친 게 30.3%입니다. 거기까지가 한 지금까지 끝난 게 30.3. 30.3. 근데 이제 남은 전남, 광주, 전북이 약 51만 명으로 33%고 네. 서울, 경기가 약 58만여 명으로 38%. 이 두 순회 경선이 끝나야 이제 진짜 사실 전남, 광주만 하더라도 앞선 지역들을
뛰어넘는 그 크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직 이제 권리당원 수도 한참 많이 남아 있고 한참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 30%가 또 남아 있고 아, 네. 맞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권은 내일부터 권리당원분들 온라인 투표 이게 진행됩니다. 중요하겠네. 내일부터 그리고 목요일부터 ARS 또 투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일까지 투표 못하신 분들에게 이 전화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마 카카오톡으로 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그건 이제 이제 온라인이고 예, 화수하게 되고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ARS로 전화가 이제 가면 갈 겁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네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일 당일에 전국 대의원 투표가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재외국민 당원은 내일까지. 내일까지네.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이 남아 있는 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좀 예측을 하는데 가까워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답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호남권만 보면은 8페이지 화면인데요. 이게 8페이지 화면이 조원 CNI 조사 결과입니다. 광남일보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격차가 9.4%포인트로 39.4 대 30%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분들의 지지율은 그보다 조금 더 벌어져서 한 15%포인트가량으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송영길 후보도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다른 지역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호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남일보가 안심번호를 일찍이 받아서 호남 지역만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은 무등일보, 광주, MBC 등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전남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김민석 후보 대 정청래 후보가 42.3 대 27.7%로 차이가 많이 나네. 4.6%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이 두 조사 방식 다 ARS 방식이고 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또 2순위 비율은 대략 50대 20 정도로 김민석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여론사 꽃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3페이지 인서트 화면을 보시면은 네. 그 중간에 좀 작은 그래프로 돼 있습니다만 위에 보이는 작은 그래프는 전화 면접이고 아래로 보이는 작은 그래프는 ARS인데 ARS 조사 방식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조사 결과랑 비슷하게 광주 전라에서 격차가 제법 났습니다. 한 2배 가량 28대 58 정도로. 근데 또 전화 면접 조사가 그 동안에 또 권리당원 투표랑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 여기 호남을 보시면은 또 격차가 5%로 그 동안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볼 수가 없게끔 만드셨네. 네, 이건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라는 건데 이게 네. 뭐 보이지가 않아요. 네. 작다. 그 순간적으로 화면 캡처한 다음에 아하. 확대해 보시면 근데 아무튼 지금 네.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러네요. 부분이 계속 네. 나왔었고요. 호남만 또 별도로 조사한 결과들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늘 또 발표된 KPI 뉴스가 제로투원 파트너스라는 신생 조사기관인데 여기다 의뢰한 조사 결과는 김민석 44.7대 정청래 30.6 11페이지 인서트 화면입니다. 11페이지. 네네. 혼자만 계속 보시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한 5% 포인트 가량 좀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네. 네네. 그러니까 호남만 봤을 때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한 뭐 15% 포인트 그렇습니다. 정도 차. 네네.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네네.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만 봤을 때는 그 이제 자료 화면은 준비가 안 되는데 뉴스토마토에서 결과를 또 공개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을 천명했기 때문에 서울이 이제 인구가 작아서 격차가 근데 여기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서울만 봤을 때는 또 한 16%포인트 이기는 걸로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서울에서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뉴스토마토. 그거는 좀 표본이 조사였었고. 적다는 거죠. 네, 표본이 적어서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 표본이 적어. 또 KSY는 또 서울만
조사한 거랑 전국 조사 중에 표본이 작지만 서울 봤을 때는 뭐 격차가 또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긴 한 것 같은데 호남만큼 격차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선호투표제 때문에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데 남은 기간 이제 내일부터 호남 또 서울이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남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저 1회 또 전당대회 때 정봉주 후보가 한 며칠 사이에 막 엄청나게 순위 변동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 그렇지만 변동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명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네네.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너무 하나만한 말씀 많이 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 사생결단으로 양측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와, 네. 이거 하나만한 얘기 많이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려우신가 보네, 전문가가. 그럼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 한번 잘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뭐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전문가는. 데이터로 그동안 얘기해 오셨고 네. 데이터로 지금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예측 자체가 음. 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또 많은 분이 볼 때 그렇게 보일 네. 수 있으니까 네. 주시면 예전에도 이제 그럼 조금 이렇게 전에-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은 네. 뭐 바람이 아니고 네. 그냥 나는 데이터로 봤을 때 누가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 좀 우세한 것 같다라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국면은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맞잖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송영길 후보가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뛰고 있고 또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가 사실 정청래 후보한테는 성 유리한 룰이 아니었었습니다. 1인 1표제는 처음에는 유리하게 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또 갑자기 선호투표제가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측면 거기다가 이제 송영길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2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좀 불리하죠. 그래서 네. 현 구도 하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한. 그래서 만약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배팅을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지금 김민석 후보 쪽으로 배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뭐 데이터 값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데이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빠진 것 같네요. 감정이 네, 없어요. 늘 아니 그게 함정이 아니라 너무 나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예. 분명한 언어를 제가 좀 원했던 건데 이렇게 좀 몇 번 당했는데 또 오늘 당했네요. 아니 당연히 아니고. KBS 더 라이브 아니 때부터 뭐 당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 부르면 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좀 네. 김민석 네. 후보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부동산 이슈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이제 공급 발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부동산 이야기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땡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